자, 5번입니다. 5번은 A1이 첫째 항이 2이고, 자, 주어져 있는 관계식인데, 여기는 항이 몇 개짜리? 3개짜리 합입니다. 수열입니다. 자, 이 유형은 지금 중학교란다. 수원에서 수열 배울 때, 여러 가지 수열 배울 때, 요 모양 본 적이 있을 거예요. PAN 플러스 2 더하기 QAN 플러스 1 더하기 R에 AN은 0인데, 이렇게 3개의 연속인 항의 관계가 나왔을 때 특징이 P하고 Q하고 R의 합이 반드시 얼마일 때? 0일 때. 그리고 얘네들은 주어진 게 뭐냐면 항이 3개가 주어질 때는 항을 몇 개가 더 주게 되냐면 첫째 항과 둘째 항이라던가 둘째 항과 뭐 셋째 항이라던가 얘네들이 항의 관계를 줄 건데 이 세 항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들의 곱의 합이 얘네들의 합이 0이 되는 조건이 붙었을 때야.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를 Q를 뭘로 바꿔주냐면 Q를 P하고 R의 합의꼴로 바꿔서 나누죠. 그래서 등비수열이라던가 또는 개차수열이 등비수열 되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변형을 시킬 건데 자, 여기는 3하고 마이너스 5하고 2이기 때문에 5를 누구하고 누구의 합으로 3 더하기 2 합으로 바꿔줘. 그래서 바꾸기를 3an 플러스 2 마이너스 3an 플러스 1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n 플러스 1하고 2an은 0의 꼴로 바꿔주게. 그래서 한쪽이 자, 두 항의 차고 두 항의 차의 관계가 만들어지도록. 그럼 여기서 정리시키면 an 플러스 2 번째에서 n 플러스 인벌제를 빼게 되면 n 플러스 1번째 에서 n번째 오는 항을 뺀 게 거기다가 몇 배? 3분의 2배. 자, 연속인 두 항의 차가 어떤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내는 수열 우리가 무슨 수열이라고 한다? 개차 수열이다 라고 한다 그랬어. 자, 어떤 수열 AN이 주어져 있는데 얘가 그냥 있을 때는 몰라. 근데 얘네들의 연속인 항끼리의 차가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내. 그럼 그런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했을 때 이 개차 수열이 되는 수열의 일반항들은 자, 원수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본수열이야. 첫째 항 더하기 K는 1부터 n-1번째까지 PK. 자, 이 PK가 뭐냐면 A1, A2, A3 이렇게 쭉 있는데 얘네들로 봤을 때는 모르는데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빼고 세 번째에서 두 번째를 빼서 이렇게 항을 하나씩 만들어냈더니 이 BN이라고 하는 이 수열이 뭘 만들어? PK라고 하는 이 수열이 어떤 등차라든가 등비라든가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BK가 어떤 수열을 만들어내면서 그래서 AN이 뭘로? A1 더하기 K는 1부터 n-1번까지 BK로 만들어져. 이렇게 잊어버렸을까봐 한 번만 여기 잠깐 보여주면 이렇게 될 건데 얘네들끼리 다 더하면 이렇게 지워져. 그러면 좌변에 AN하고 마이너스 A1만 남고 우변이 1부터 몇 번까지 n-1번째 항까지 합이 돼.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일반항 AN이기 때문에 AN은 이항시켜서 첫째 항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국은 K는 1부터 n-1까지 BK라는 수열의 합과 같다라고 해서 일반항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기억날 거야. 본 적 있을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거. 그러면 바로 만들어 보면 AN은 자, 첫째 항이 지금 얼마냐면 2이기 때문에 2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자, 공비가 얼마인 3분의 2입니다. 따라서 A2-A1이 첫째 항이 돼서 공비를 얼마로 하고 3분의 2로 하는 등비수열의 합. 자, 얘는 첫째 항을 A2-2로 가지고 있고 공비가 지금 얼마인 3분의 2인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정리시키면 1-r분의 첫째 항 잡고 그러면 2 플러스 a2 마이너스 2 곱하기 얼마? 3으로 끝나지. 자, 이렇게. 자, 이게 이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했어. 자,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다 그랬어. 무한급수에서.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반드시 성립하는 성질이 하나 있어. 자,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되게 많이 쓰인다 하겠어. 얘가 수렴을 할 건지 발산을 할 건지 도와주는 명제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무한등비급수 같은 무한급수가 됐던 수렴을 해. 수렴을 하면 누가 0이 된다고 그랬어? 리미트. AN이 0이야. 거기서 얘를 찾으란 얘기야. 자, 이걸 괜히 준 말이 아니라 여기서 무한급수 얘가 수렴을 해. 우리가 성립하는 명제 중에 하나가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 an이 어디로 수렴한다? 반드시 0으로 수렴한다 라고 했어. 자, 요거 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결국은 3분의 2의 n-1제곱이 0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때의 극한값은 2 더하기 a2 2 곱하기 3. 자, 이 값이 0으로 수렴. 따라서 다 정리시키면 a2 두 번째 항의 값은 3분의 4 이렇게 찾아. 자, 다른 거 어려운 거 없고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한급수가 수렴할 때 A2 두 번째 오는 항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고 던지고 있는 말은 무한급수가 수렴하니까 일반항은 0으로 수렴을 해. 그럼 거기서 찾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일반항 찾으라는 얘기. 그래서 그 수열의 극한에서 조금 어려워지는 게 여러 가지 수열의 형태고 나왔을 때 일반항 찾는 게 어려워서 조금 어렵다 그랬지. 나머지 극한값은 어렵지 않더라. 자,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자, 여기는 소수를 분류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운 건 아니야. 여기는 이제 쉬어가는데. 자, 여기서 소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과 4연수에서 나오는 소수가 아니고 만약에 0.1, 0.2 이런 애들이야. 자, 구분하면 자, 소수는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로 자, 머리 식히는 내용이니까 가볍게 듣습니다. 자, 이 무한소수에는 순환소수가 있고 순환하지 않는 비순환소수가 있어. 자, 이 순환소수에서는 순순환소수가 있고 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순환소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부터 있잖아. 순환소수가 시작하는 거, 순환마디가. 자, 비순환소수, 비순환 무한소수는 지금 전부 다 물론 우리가 무리수로 분류해놨잖아. 자, 그거고 지금 여기서는 순환소수를 등비급수를 이용해가지고 찾는 거야. 우리가 0.111 있었으면 자, 순환마디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우리가 그냥 중학교 때는 뭐로 배웠냐면 999분의 111이야. 그래갖고 약분해서 뭐 9분의 1이라고 쓰면 돼. 이런 거라든가 0.034 했을 때 순환마디가 이렇게 두 개야. 그러면 990분의 34 이렇게 써서 약분해서 기하분수 쓰고 이런 거 있었잖아. 이거를 뭘로? 얘네들이 결국은 순환한다는 얘기는 뭐 순환마디가 두 개면 둘째 자리까지부터 시작해서 두 개마다 반복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자리값들이 결국은 누구의 역할을 해주냐면 공비의 역할을 해주면서 무한등비 급수 가지고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자, 해보면
여기를 합을 이용해서 풀 거니까 일단은 똑같이 시작은 순환마디를 풀어서 쓰는 것부터는 똑같아. 자, 얘네들은 소수 첫째 자리부터 바로 순환마디가 시작을 할 건데 얘를 풀어서 쓰면 0.123 더하기 0.000123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뭐 보이지? 응. 괜찮아? 주고 가. 금요일날 올 때 어디까지? 순열과 조합까지 해갖고 와야 돼. 부지런히 해야 돼. 자, 규칙 보이죠? 이거 막 머리 쓰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냥 쉬어가는 페이지라고 생각해. 얼마씩 곱해져 가면 돼. 응? 뭐처럼 보여? 등비수열처럼 보이지? 첫째 항이 얼마? 첫째 항은 0.123. 자, 공비는 얼마가 되고? 1000분의 1인 무한 등비 급수. 그래서 찾기를 1-r 분의 첫째 항. (99) 999 자,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배울 때 그러잖아. 순환마디에 해당하는 숫자 아래에다가 999 쓰고 거꾸로 읽어줘라 이렇게 선생님들 얘기하잖아. 그래서 999분에 나와 있는 숫자의 배열대로 그대로 나타내주고, 그러면 전체가 순환마디면 그대로 쓰고, 그렇지 않으면 순환마디 아닌 수만큼 빼라. 이제 기하분수 나타내면 되고. 자, 그래서 자, 순순한 소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라고. 999999 쓰고, 자, 여기는 곱한다의 의미보다도 숫자들을 그대로 쓰라는 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거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 분모는 얼마 나오는 수? 990 분의 321에서 얼마? 3 빼잖아? 이것도 풀면 0.3 더하기 0.021. 얘가 첫째 항이 0.01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100분의 1인 그래서 정리시키면 10분의 3. 그래서 통분까지 해서 쭉 들어가서 990분에 정리시켜서 나온 게 321 빼기 3에서 990분에 얼마?
318 하고 나오지. 자, 그래서 혼순환소수의 경우는 적어보면 999.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N개. 그 다음에 000 여기는 M개. 자, 순환마디 아닌 수의 개수만큼 0, 순환마디에 해당하는 숫자만큼 N개 9. 그리고 베타1, 베타2 자, 8번은 자, 무한급수. 자,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AN분의 1은 자, 발산하냐라고 물어보고 있네.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성립한다 그랬어? 성립하니까 수렴하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이 0이라 그랬어. 이게 수렴이냐 발산을 판단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 AN이 0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1이 자 얘가 0으로 수렴하게 되면 일단 먼저 뭐해? 아 수렴할 수도 있겠구나 가정하고 확인을 하는 거지만 얘가 0으로 수렴하지를 않으면 뭐 하면 돼? 아 얘는 아예 처음부터 발산한다라고 생각하고 무한급수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냥 발산한다 라고 읽어주면 된다 그랬기 때문에 AN이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0분의 1꼴이야. 그럼 얘는 수렴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무조건 뭐 하게 돼? 발산. 그래서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저 수열의 합은 당연히 발산한다. 자, 혹시 몰라서 저 위에 있던 내용 있잖아. 한 3개짜리. 그거 일반항 구하는 것만 한번 밑에다 잠깐 적어줍니다. 참고로 적어 놓으세요.
여기는 항이 3개기는 한데 이렇게 개차수열의 형태로 일반항 찾는 게 아마 많이 보일 거기 때문에 이제 연속인 투항의 차가 이렇게 등비수열의 형태를 가지고 왔을 때 일반항 구하는 방법, 그 정도는 좀 눈에 익혀놓고 보도록 합니다. 자, 넘어가도 될까? 혹시 화이트 필요한 사람 있으면 말해. 내가 한 번씩 틀려서 화이트 많이 쓰니까 좀 미안해서 그래. 좀 줄게. 넘어가도 될까? 자, 뒤에는 안 해도 되니까 넘어가서, 자, 삼가함수로 넘어갑니다. 자, 삼가함수의 덧셈 정리인데, 자, 삼가함수의 정의만 살짝 짚고 넘어갈게. 이제 삼가함수의 역함수는 아니고 삼가함수의 역수들이 나와. 이제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기억하고 있죠? 예? 코사인 법칙 살짝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머릿속 생각하고 있고, 자,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함수 자체가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 x좌표, y좌표, 동경이 나타내는 좌표를 표현하고, 동경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이 동경의 길이와 이 동경의 위치가 알려주는 x좌표와 y좌표를 서로 대응시켜서 나타낸 게 바로 삼각함수. 그래서 먼저 자, x축하고 이루는 방향에서 각을 세타라고 잡았을 때 삼각함수 중에서 첫 번째 함수 사인 세타는 r분의 y. 그럼 여기서 y는 좌표, 동경이 나타내는 y 좌표를 말하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좌표로 대응시키고, 탄젠트 세타는 x 좌표분의 y 좌표. 그래서 여기서 나오기를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누구랑 같다? 사인 세타와 같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역수들이 나옵니다. 자, 얘네들의 역수 관계인데, 자, 얘네들을 사인 세타에서 r분의 y좌표인데 y분의 y좌표분의 r로 표현한 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코시컨트 세타다라고 하고, 얘를 표현하면 y분의 r. 그럼 당연히 코사인 함수도 역수가 있겠네. x좌표분의 동경의 길이 r을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 시컨트 세타라고. 자, 얘네들의 역수야 전부 다. 그 다음에 그러면 y좌표분의 x좌표, 즉 이거는 뭘로 바뀌어? 역수니까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얘를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 코탄젠트 세타다 라고 읽어. 여기는 코시컨트라고 읽고, 얘는 시컨트라고 읽고, 얘는 코탄젠트. 코 있고 없고야. 코 있냐 없냐 차이. 그래서 이제 뭐가 돼? 우리는 이제 일사분면에 해당하는 값만 보다 보니까 양수의 값, 양의 값만 봤는데 이 삼각함수 때문에 뭘로? 부가 생기지. 자, 이거는 지금 어디서 쓸 거냐면 지금보다도 뒤에 배우는 함수의 극한이 한번 나오는데 거기서 뭐 그 지수함수라던가 로그함수라던가 삼각함수의 극한에서 많이 쓸 거예요. 삼각함수 극한에서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기억해 둡니다. 적을 거 더 있어? 넘어가도 돼? 자, 넘어갑니다. 이제 그래프. 자,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삼각함수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얘네들의 길이를 이제 여기다 표현을 할 건데, 우리가 보통 배울 때 그랬지. 단위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찾을 때 얘네들의 값이 1보다 작은 값이 나왔을 때 0. 얼마 얼마분의 0. 얼마 얼마 하면 계산하기가 어렵잖아, 값을. 그래서 분모를 얼마가 되게 하도록 단위번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1이 되게 만들었을 때 그 값을 찾기가 쉽다 그랬어. 그래서 걔를 기준으로 찾을 거야. 그럼 여기는 일단 알파라고 적고, 자, 그랬을 때 자, 요 각이 알파고 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찾아주게. 그래서 자, 선분 AB의 길이는 누구 거고? 사인 알파의 값하고 똑같고, 선분 OB는 빗변분의 밑변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고? 코사인 알파의 값이 되고, 그 다음에 선분 AD의 값은 누가 되고? 그렇지, 탄젠트 알파의 값이 되지. 5A분의 선분 AD가
탄젠트 알파 되겠지? 자, 일단 하나 적어놓으면 사인 알파는 선분 OA분의 선분 AB가 돼서 사인 알파는 선분 AB가 되고, 코사인 알파는 선분 OA를 기준으로 해서 선분 OB 해서 선분 OB가 될 거고, 탄젠트 알파는 밑변에 해당하는 길이를 우리가 뭘로 선분 OA로 잡아준 거지. 그래서 선분 AD, 선분 AD가 탄젠트 알파의 값을 나타내주고. 자, 그 다음에 역수입니다. 자, 코시컨트 알파는 누구를? 선분 OA가 분모 쪽으로 가게 잡아주면 선분 OC가 높이의 역할을 해줘서 선분 OC의 값이 이제 뭐가 돼? 코시컨트 알파. 자, 이 길이가 알파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시컨트 알파는 선분 OA 분의 선분 CA가 돼서 선분 CA의 길이가 시컨트 알파로. 아니, 잠깐. 아니, 잠깐. 미안해라. 어디를 적은 거야? 다시 고쳐. 여기 선분 OA 분모는 맞아. 누구만 지금 틀려놨어? 선분 여기만 틀렸어. 여기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왜 그런지 알지? 역수잖아. 역수. 그러니까 빗변이 1이 되면 안 되잖아. 반대로 뒤집어져야 돼. 그래서 이 길이가 이제 뭐가 돼? 여기가 시컨트 알파. 자, 그 다음에 코탄젠트입니다. 자, 여기는 분모를 뭘로 해야 코탄젠트 알파가 나와. 이제 어느 쪽을? 선분 마찬가지 OA 분의 CA. 여기가 코탄젠트 알파. 됐어?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사인 함수 배울 때, 삼각함수 배울 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양변을 뭘로 나눠줬을 때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서 식이 하나 나왔어. 양변을 뭘로?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여기가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인데, 이제 코사인 세타가 그것의 역수가 코사인 세타분의 1인데 코사인 세타분의 1을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시컨트 세타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서 시컨트 제곱 세타로 쓸 수 있고, 문제가 살짝 변형 기회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1. 자, 요런 애들도 한 번씩 눈에 보이니까 미수가기 해놓고, 자, 두 번째는 양변을 뭘로 나누면 사인 제곱 세타로. 양변을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게 되면 1 플러스 누구? 사인분의 코사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탄젠트의 역수가 돼서 여기는 코탄젠트 제곱 세타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기 때문에 사인 함수의 역수야. 그래서 코시컨트 제곱
세타라고 씁니다. 그래서 코 있고 없고 차이야. 위에는 코 없지, 밑에는 코 들어있지. 공식의 차이가. 자, 옆으로 넘어가서 5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기. 자, 이런 거 많이 봤어. 삼각함수 처음 배울 때. 자, 탄젠트 세타 더하기 코탄젠트 세타는 8이야. 그럼 바꿔서 쓰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8. 자, 정리시켜보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의 값이, 그럼 여기는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되니까 8이 돼서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의 값은 8분의 1과 같다. 정리해 놓고 시작. 자, 뭐 이거 정해진 방법은 아니야. 정해진 방법은 아니라고. 여기서 그냥 1번 같은 경우에 지금은 바로 분모끼리 곱해서 통분을 할 건데, 나는 시컨트, 코탄젠트, 코시컨트 얘네들이 불편해. 내가 편한 함수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시컨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1로 바꾸면 되고, 코시컨트 세타는 사인 세타분의 1로 바꿔서 통분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꿔서 해도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코사인, 사인, 탄젠트의 역수를 지금 했기 때문에 걔네들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바로 들어갈 뿐이고, 그러면 얘네들을 바로 통분을 할 건데, 자, 이미 분자가 코시컨트 세타야. 그래서 코시컨트 세타를 먼저 밖으로 좀 빼놓고 시작을 할게. 자, 그러면 얘네들이 통분했을 때 이렇게 바뀌네. 합차 공식에서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로. 그러면 결국은 분모 분자가 여기가 1로 코시컨트를 뺐기 때문에 1로 바뀌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분모 분자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탄젠트 플러스 탄젠트 지워져서 누구만 남냐면 2 곱하기 시컨트 세타만 2개 남아. 근데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이 누구랑 같냐면 시컨트 제곱 세타와 같아서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이 값은 얼마와 같다? 2라고 같다. 그럼 결국은 남는 게 이거네. 그러면 얘가 뭐가 돼? 2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돼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2. 따라서 얼마다? 8이 16.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70도, 100도, 160도, 190도 같은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에는 30도, 45도, 60도, 90도 이런 각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각변환 공식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정리해줘야 돼. 값을 구하라고 했던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뭔가를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알고 있는 각 30도, 60도, 45도 이런 애들로 바꿔주기. 자, 각변환하는 거 다 외우고 있지? 기억하고 있지? 우리가 그 기계적으로 했던 것들 있잖아요. 배울 때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했을 때 2분의 n파이에서 n이 홀수면 사인 함수는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로. 그 다음에 그 동경의 위치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 알아서 삼각함수의 그 부호를 따라간다. 이거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럼 최대한 쪼개고 쪼개서 바꿔보면, 자, 사인 70도는 이렇게 바꾸기. 사인 90도 빼기 몇 도로? 20도로. 자, 더하기 탄젠트 100도는 이렇게 바꿀까? 90도 더하기 10도로. 그 다음에 코사인 160도는 이렇게 바꿀까? 180도에서 몇 도 빼는 걸로? 20도 빼는 걸로. 그 다음에 코탄젠트 190도는 이렇게 바꿀까? 180도에서 10도 더한 걸로.
그러면 사인 90도 마이너스 20도는 90도의 홀수배야. 그러니까 사인은 뭘로 바뀌고 코사인 20도로 바뀌고 70도는 1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 그래서 코사인 20도. 자, 그 다음에 탄젠트 90도 플러스 10은 90도의 홀수배야. 그러니까 역수가 되겠지. 그러면은 탄젠트 몇 도가 돼? 10도 분의 1이 되는데 100도는 2사분면의 각이야. 2사분면에서 탄젠트의 부호는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 그래서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160도는 2사분면의 각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서 코사인 20도가 되고, 그 다음에 190도는 3사분면의 각이야. 3사분면에서 탄젠트의 부호는 양수야. 그러니까 탄젠트의 부호가 양수니까 그것의 역수 당연히 양수겠지. 그래서 여기는 뭘로? 코탄젠트 10도로. 그럼 요 자리만 이제 뭘로? 탄젠트 10도 자리만 우리가 바꿔서 써주면 코탄젠트 10도 분의, 아니 코탄젠트 10도로 바뀌죠. 분해가 아니라 여기가 코탄젠트 10도로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탄젠트 10도 플러스 마이너스 다 지워져서 결국 얼마? 0. 자, 이제 삼각함수 덧셈 정리 이제 진짜 나옵니다. 덧셈 정리. 자, 삼각함수 덧셈 정리에서 사인 함수도 나오고 탄젠트도 나오는데 사인의 덧셈이랑 코사인의 덧셈의 공식이 전부 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코사인에서 나와. 코사인에서. 그래서 코사인 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와 탄젠트 함수의 덧셈 정리가 나올 건데, 자, 여기 코사인 함수부터 정리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2개 그릴 거야. 먼저 좌표축 2개 그리고 단위원 2개 그리기. 좀만 참아. 여기까지 하고 쉽게. 자, 됐죠? 조금 안 닮긴 했는데. 자, 여기까지. 자, 이 각을 우리가 뭘로 넣을 거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각으로 넣을 거야. 덧셈 정리이기 때문에 두 각의 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삼각함수의 값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공식. 그 다음에 이 각을 알파로 놓고 요 각을 베타로 놓기. 자, 이 자리가 누구 자리냐면 동경의 위치입니다. P, Q라고 놓을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 단위원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전부 다 1이니까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넣습니다. 자, 점 P의 좌표야. 여기 P야. R처럼 보면 안 되고 P를 이렇게 썼어. 자, 그러면 점 P의 좌표 뭐라고 쓸까? 삼각함수의 정의 가지고 말하면 삼각함수에서 점 P의 좌표 X좌표는 뭘로? X좌표는 코사인으로 들어가, 사인으로 들어가? 코사인으로 들어가지? 근데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알파 플러스 베타이기 때문에 점 P의 좌표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로. 그 다음에 Y좌표는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로. R분의 X좌표야. 코사인 알파 플러스 세타. 이걸 생각하면 돼.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좌표였어. 그럼 여기서는 세타가 R 플러스 베타야. 아니 알파 더하기 베타야. 그지? 그 다음에 R이 지금 얼마냐면 1이야. 동경의 길이.
그랬을 때 이 x좌표는 그러면 1 곱하기 r 곱하기 여기서 그러면 x좌표는 이거겠지. x좌표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하고 같아. 그러겠지? 근데 여기서 동경의 길이가 얼마냐면 1이고 세타가 지금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그렇기 때문에 x좌표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고, 사인 함수는 사인 세타는 r분의 y좌표니까 이 y좌표는 r 곱하기 사인 세타잖아. 그래서 y좌표는 1 곱하기 사인 누가 되는 거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돼서 y좌표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인 거고. 자, 여기는 P'으로 놓고 여기를 Q'으로 놓습니다. 그러면 자 1사분면에 있는 P'의 좌표도 똑같겠지. X좌표는 코사인 알파가 될 거고 Y좌표는 사인 알파가 될 거야. 근데 Q'은 반대로 가겠지. 이제 보호가 코사인 베타 뭘로 마이너스 사인 알파로 바뀌겠지. 마이너스 사인 베타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OP의 길이도 1이고, OQ의 길이도 1이고, 선분 PQ의 길이를 뭘 이용해서 삼각함수, 우리 삼각함수에서 배웠던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들어갈 거야. 코사인 법칙 기억날까? 하나만 적으면 A의 제곱은 이거 쓰면은 기억날 거야. 보여주면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들어가는 거 기억나죠? 그거 이용해서 선분 PQ의 제곱해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찾으려 그래. 선분 PQ의 제곱은 자 여기가 아니구나. 이거 의미가 없다. 지금 적어버렸냐? 아직 안 적었지? 예. PQ의 제곱은 이거 말고 1이 들어가게 더 빠르겠다. 이거 말고 요렇게 만약에 수선 내리면 뭘 이용해서 들어가면 더 빨라. 지금 이미 좌표가 나왔기 때문에 자 수선 내려서 뭘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하는 게 더 빠르겠지. 그죠? 그래서 PQ의 제곱은 적어보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얘가 누구하고 똑같아? 이제 정리 싹 시키면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나오고 더하기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적고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정리하게 되면 2 더하기 2 마이너스 2 곱하기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선분 P'하고 Q'의 제곱도 들어갑니다. 자, 시작하면 얘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베타의 제곱. 자, 정리시키면 2 마이너스 2 곱하기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자, 그러면 삼각형 OPQ하고 삼각형 OP'Q'의 관계는 서로 합동이야. 보이죠?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사이에 끼인 각임이 같기 때문에 삼각형 OPQ하고 삼각형 OP'Q'이 서로 합동이라는 조건 하에서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
얘네들이 서로 합동이기 때문에 결국은 2-2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와 2-2 가로하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의 값은 서로 같아. 따라서 정리되기를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누가 만들어진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하고 서로 같다 해서 덧셈 정리 하나가 완성. 그러면 더하기는 있으니까 빼기는 없냐라고 하겠지. 있지. 빼기는 저 더하기 자리를 뭘로 살짝 바꿔주면 되냐면 안 써도 되고 일단 한번 보고 나서 저거에 코사인에서 여기서 알파 더하기에서 베타 자리를 뭘로 전부 다 바꿔줘. 마이너스 베타로 바꿔줘. 그러면 이거 그대로 들어가면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우리 삼각함수 각변환 배울 때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하고 같다고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그냥 코사인 베타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거고, 근데 사인 함수는 마이너스 세타가 되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왜냐면 코사인 함수는 우함수야. 그지? y축이 대칭이고, 근데 사인 함수는 기함수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부호가 바뀌어.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이렇게 나와. 자,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사인 두 각의 차도 된다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하고 부호만 가운데가 한번 바꿔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각이 코사인의 덧셈, 코사인 함수의 덧셈 정리해서 두 각이 합이면 가운데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 차로 들어가면 가운데가 더해져. 여기 부호가 바뀌는 거. 자, 요것만 조심. 힘들지? 오늘 지나면 다음 시간엔 좀 편할 거야. 자, 꼭 기억합니다. 자, 이거를 아까 지금 쓰려고 했던 코사인 법칙 안 썼던 거 있잖아.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안 쓴 거, 그거는 참고사항으로 적어줄 테니까 참고만 해. 승준아 힘들어 참아해. 응, 좀만 참아해. 이제 두 줄 남았어, 두 줄. 남았어요. 뒤에 한 페이지하고 여기 두 줄 잠깐만 하나 적어주고 참고로. 자, 여기서 코사인 법칙 이용해가지고 이거 설명하는 거 하나만 적어줄게. 아까 그림 그렸기 때문에 쓸려다가 만 거 이제 적어줄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베타 제곱은 1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이제 여기서는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 그럼 여기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서도 정리하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렇게 두 삼각형이 두 개를 놔두고 합동관계에 의해서 풀어지는 설명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교재에 따라서는 이렇게 코사인 제2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증명해 주는 것도 있고 조금씩 다르게 설명이 된 게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교재에 따라서 코사인 법칙으로 풀어준 거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합동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길이의 관계로 코사인 법칙 설명이 덧셈 정리를 설명해 주는 게 있을 거라고. 다른 방법으로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잠깐만 한 5분만 쉬었다 할게. 뒤쪽은